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울병이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다녀온 뒤에 향수병을 넘어 서울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강렬한 동경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서울병은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며 주로 서울에서 유학하거나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중국 MZ세대가 느끼는 공허함을 뜻합니다. 예쁜 카페와 드라마 같은 거리 풍경, 아이돌 공연, 한강의 야경과 감성 등 한국에서의 경험이 귀국 후 일상과 대비되면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서는 서울병 해시태그 영상이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넘었고 서울에 가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다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영상에는 78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지하철을 잘못 탔더니 한국 여성이 역까지 데려다 줬다. 콘서트장에서 초콜릿을 나눠준 경험이 잊히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체험담도 공유됩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은 적은 자원으로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나라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한국은 글로벌 MZ세대가 닮고 싶어하는 도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여론은 엇갈립니다. 중국인 친구들이 서울병 얘기를 자주 한다는 경험담과 함께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허용이 불안하다라는 반감도 거세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극우 성향단체의 반중 집회가 명동에서 벌어져 상인단체가 경찰에 시위 제한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반면 관광업계는 환영 분위기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6% 이상 늘었고 무비자 정책과 국경절, 중추절 연휴가 겹치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병 현상이 단순한 신조어가 아니라 서울과 한국 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중국의 젊은 부모 세대가 이미 한류 1세대였던 만큼 그 자녀 세대가 부모의 경험을 이어받아 한국 문화의 친숙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서울은 힙한 도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지금, 서울병은 한중 교류의 새로운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모기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모기 활동 시기가 여름에서 가을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 관측됐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속담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채집된 모기는 16,997마리였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가을철에 잡혔습니다. 특히 10월에만 5천여 마리가 채집돼 7월보다 2.5배 많았습니다. 주거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빨간 진모기가 전체의 86.9%를 차지했으며 순모기와 얼룩날개모기, 흰줄 순모기도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흐름이 분명합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모기 활동의 정점은 대부분 7월이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10월이나 11월로 이동했습니다. 빨간 진모기의 경우 2020년부터 5년 연속 10월에 활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2015년엔 가을 모기가 여름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여름보다 1.6배 많아졌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기후가 있습니다. 모기는 변온 동물이라 기온 변화에 민감합니다. 26도, 27도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지만 30도를 넘기면 수명이 단축되고 35도 이상에서는 흡혈 활동조차 줄어듭니다. 여름철 폭염이 반복되면서 모기들은 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개체수가 줄어드는 반면 비교적 선선한 가을이 모기의 최적 활동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36도 이상이 되면 순모기들이 흡혈 활동을 멈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여름이 지나치게 뜨거워진 반면 가을은 모기들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제 모기는 여름 해충이 아니라 가을 불청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늦가을까지 모기 극성이 이어지는 현상은 일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들의 방제 전략도 이에 맞춰 달라져야 할 시점입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이 인류 최초로 관측된 M87 초대질량 블랙홀의 자기장이 불과 몇 년 사이 완전히 반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2021년 관측 영상에서 블랙홀 주변 자기장의 회전 방향이 2017년 당시와 정반대로 나타난 극적인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이는 블랙홀 근처의 환경이 기존 예측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됩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사건 지평선 망원경 국제공동연구팀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9월 16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천문연, 울산과학기술원, 경희대 등 국내 연구진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연구팀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축적된 EHT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블랙홀 그림자와 빛의 고리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됐으나 고리가 가장 밝게 보이는 방향, 즉 자기장의 구조가 해마다 달라졌습니다. 김재영 유니스트 교수는 사건 지평선 부근에 고온, 고압 플라즈마가 흘러들거나 분출하면서 자기장 패턴이 바뀐 것이라며 이는 블랙홀 주변 물질의 운동이 예측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밀 관측은 전 세계 전파 망원경을 연결해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을 구현한 EHT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하는 M87 블랙홀은 지구에서 약 5,500만 광년 떨어져 있어 달 표면의 오렌지처럼 작게 보이는 천체입니다. 따라서 EHT의 초고해상도 협력 관측 없이는 이런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 연구진의 기여는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자기장 변화를 분석하는 데 직접 활용됐으며 젊은 연구자들이 주요 연구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손봉원 한국천문연 책임연구원은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까지 한국이 선도하며 EHT 블랙홀 연구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EHT는 내년부터 블랙홀의 단기간 변화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세계 최초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강경인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이번 성과는 인류가 블랙홀이라는 극한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선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우주과학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등 K라면 3사가 글로벌 증시에서 면비디아, 라면 플러스 엔비디아로 불리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와 K푸드 열풍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농심은 장 초반 57만 9천 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대비 15% 넘게 급등한 수치로 시가총액은 3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상승 배경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협업 효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달 선보인 신라면과 새우깡 한정판 패키지는 자사몰에서 단 1분 40초 만에 완판됐고 캐릭터 상품이 애니메이션 속 등장과 맞물리며 해외 팬덤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오뚜기도 9%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진과의 글로벌 마케팅, 미국 코스트코 입점 확대, 캐대헌 라면과 유사한 진라면 컵라면 디자인으로 팬덤 소비를 자극한 점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10%대에 불과해 성장 여력이 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황제주 반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대헌 속 주인공들이 매운맛 챌린지를 하는 장면이 불닭 소스를 연상시키며 제품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도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밀양 2공장 증설로 생산량은 늘렸지만 여전히 품귀 현상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K푸드 열풍은 외국인 관광객 소비로도 확인됩니다. CU에 따르면 7월과 8월 해외 결제 건수는 전년 대비 185% 급증했으며 김밥 매출은 231% 늘었습니다. 편의점 즉석 라면, 치킨과 군고구마 등 K컬처형 간편식도 크게 팔렸습니다. GS25가 캐대헌과 협업해 내놓은 김밥, 아이스크림 등 상품은 예약 판매 하루 만에 7,000개가 동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캐대헌이 단순한 콘텐츠 흥행을 넘어 음식과 패션, 관광으로 소비 확산을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진단합니다.
K라면 3사가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 속에 면비디아라는 새 타이틀을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남부 카사이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병 감염자가 확인되며 세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하는 에볼라 자이르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방역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9월 14일 성명을 통해 남부 카사이주 불라페 지역에 에볼라 백신 에르베보 400회분이 도착했으며 곧 4,500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의료진과 확진자 접촉자 등 고위험군입니다. WHO는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병은 지난달 고열과 구토 증상으로 입원한 34세 임신부가 에볼라로 숨지면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몇 시간 만에 사망했으며 이후 샘플 검사에서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68건의 의심 사례와 16명의 사망자를 보고했으며 WHO는 확진 환자가 2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진도 포함돼 있어 지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볼라는 1976년 민주콩고의 에볼라강 인근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체액을 통해 전염됩니다. 초기에는 두통,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어 피부와 점막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등 중증으로 진행됩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치사율이 80에서 90%에 이릅니다. 민주콩고는 과거 15차례 에볼라 종식 선언을 할 정도로 반복적인 발병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은 16번째 발생으로 2022년 4월 이후 3년 만입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에볼라 자이르 변이는 2013년부터 2016년 서아프리카 대유행 때 1만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유형과 동일해 전 세계적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숙주로 추정되는 과일 박쥐와 유인원 등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경고하며 지역 감시와 예방조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WHO는 긴급 전문가팀을 현지에 파견해 감염 확산 차단과 치료, 감염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또다시 고위험 전염병이 등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방역 대응 체계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크푸드를 단 며칠만 먹어도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뉘런에 발표한 논문에서 치즈버거와 감자튀김, 아이스크림 같은 고지방, 초가공식품을 며칠만 섭취해도 해마 부위의 CCK 중간 뉘련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뇌의 당 대사가 교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뉘련은 신경계 균형과 기억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단 4일간의 서구식 식단 노출만으로도 활동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기억력이 눈에 띄게 손상됐습니다. 실험을 주도한 후안송 UNC 양리학 교수는 식단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특정 뉘련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은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포도당 공급이 줄자 뉘련의 작동 방식이 빠르게 달라졌고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기억력 손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간헐적 단식이 뇌에 회복 효과를 준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정 시간 식사를 거르는 간헐적 단식을 진행한 결과 CCK 중간 뉘련의 과도한 활성화가 억제되고 손상됐던 기억 기능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는 포도당 공급이 다시 안정화되고 뇌세포 당 대사를 조절하는 PKM2 효소 단백질의 과잉 활성이 억제된 덕분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정크푸드를 포함한 고지방 식단이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 진행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뇌의 포도당 균형을 유지해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식단 개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우리가 흔히 가볍게 여기는 며칠간의 폭식조차 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동시에 올바른 식습관과 간헐적 단식이 뇌의 회복력을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됩니다.
단기간의 정크푸드 섭취가 기억력 저하와 뇌 질환 위험을 높이는 반면 간헐적 단식은 뇌세포의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효과적 방법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Z세대의 생활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술자리와 방문화를 외면하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며 이른바 할머니 시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틱톡에서 그랜마 아레아 해시태그는 2천만 회 이상 사용됐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셀프 피부 관리, 정원 가꾸기, 베이킹처럼 자기 관리와 소소한 취미를 즐기는 모습이 주를 이룹니다. MBC의 저널리스트 칼한 로젠블렛은 젊은 성인들이 뜨개질과 자수 같은 전통적 취미에 빠지며 집에 머무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관광청이 영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네이처 리포트에 따르면 Z세대가 평일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9분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에서 X세대는 65분을 기록해 세대 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Z세대 응답자의 67%는 며칠간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답했으며 밀레니얼 세대 역시 57%가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반문화 산업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텔업 전문 컨설팅 업체 키는 영국에서 2020년 이후 나이트클럽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대학생들은 생활비 위기와 높은 등록금 탓에 외출을 줄이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영국 나이트라이프 산업협회는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029년까지 클럽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스플렌더 인 더 그라스, 그룹 인 더 무, 스플릿 밀크 등 주요 음악 페스티벌이 티켓 판매 부진과 예산 부족으로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매체는 Z세대가 밤을 새워 술을 마시던 세대가 아니라 아침을 중시하고 술보다 커피를 즐기는 세대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Z세대의 할머니 시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경제적 현실, 생활 습관 변화, 세대 정서의 종합적 결과로 보입니다. 외출 대신 집을 선택하는 세대, 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앞으로 글로벌 문화 지형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기 만화 원피스 속 주인공 루피처럼 몸을 고무처럼 늘리고 필요할 때는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현실판 고무고무 능력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구현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정훈의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강성과 유연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 인공 근육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에 게재됐습니다. 소프트 인공 근육은 로봇이나 웨어러블 기기, 의료 보조 장치에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주목받아 왔지만 그동안은 유연하면 힘이 약하고 단단하면 잘 늘어나지 않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새로운 인공 근육은 무게 1.25g에 불과하지만 최대 5kg을 버텨 자기 무게의 약 4,000배를 지탱합니다. 또 원래 길이의 86.4%까지 수축하며 이는 사람 근육보다 2배 이상 강한 수준입니다.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발휘 능력도 사람 근육보다 30배 높은 세제곱미터당 1150kJ에 달해 작지만 강한 근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은 이중 결합 구조에 있습니다. 고분자 사슬을 공유 결합으로 단단히 묶어 구조적 강도를 확보하는 동시에 열이나 자기장에 반응하는 물리적 결합을 적용해 유연성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특수 처리한 자성 입자를 넣어 외부 자기장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고 실제로 자기장으로 물체를 짚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인공 근육의 한계를 뛰어넘은 성과라며 소프트 로봇, 웨어러블 로봇, 의료 보조 장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인공근육과 인공지능의 차이입니다. 인공근육은 실제 힘과 움직임을 내는 몸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은 학습과 판단을 담당하는 두뇌에 해당합니다. 두 기술이 결합하면 AI가 제어하는 로봇이 인공근육을 이용해 사람처럼 정교하고 강력하게 움직이는 미래가 가능해집니다. 연구진의 성과는 단순한 신소재 개발을 넘어 만화적 상상을 현실에 가까운 기술로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됩니다.
미국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만든 미니뇌 오가노이드를 통해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환자의 뇌신경세포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규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 차이를 구분해내면서 향후 맞춤형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스홉킨스대 애니 카투리아 교수 연구팀은 환자와 정상인의 혈액, 피부세포를 줄기세포로 되돌려 전전두엽 피질을 모사한 뇌, 오가노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이 오가노이드에는 실제 뇌처럼 신경세포와 이를 감싸는 미엘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뉴런의 전기 신호 패턴을 분석했는데 정상인의 경우 일정한 리듬을 보였지만 조현병, 양극성 장애 환자의 경우 불규칙하고 뒤섞인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머신러닝은 이를 83% 정확도로 구분했으며 전기 자극을 통해 신경 활동을 강화하자 구분 정확도는 92%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환자별 전기 생리학적 특성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향후 정밀 진단과 치료제 적용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현재 연구팀은 실제 환자 혈액 샘플로 제작한 오가노이드에 다양한 약물을 적용하며 어떤 농도에서 신경활동이 정상화되는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약물이 효과적으로 신호 패턴을 교정한다면 환자 맞춤형 약물 처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신질환은 뇌구조 손상이나 특정 효소 결핍처럼 뚜렷한 지표가 없어 진단이 어렵고 환자가 자신에게 맞는 약물을 찾는데 평균 6, 7개월이 걸립니다. 연구팀은 오가노이드 실험을 통해 이런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물리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APL 바이오 엔지니어링에 게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의 원인 규명과 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획기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과학자들이 한반도의 기후위기가 이미 가속 단계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폭염과 가뭄 같은 기상재해가 더욱 강력하고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9월 18일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는 지난 5년간 발표된 2천여 편의 논문과 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12년 이후 한반도 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21도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근 7년 동안 온난화 속도가 뚜렷하게 빨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2023년과 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폭염 일수 역시 현재 연평균 8.8일에서 2100년에는 최대 79.5일로 9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는 가뭄과 홍수의 위험도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에서 나타난 사례처럼 폭염형 급성 가뭄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고온으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며 짧은 기간 내에 가뭄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동아시아와 유럽이 대표적인 취약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생태계 변화도 심각합니다. 외래 붉은 불개미는 기후변화로 인해 내륙 확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14% 지역에서만 기후 적합성이 확인됐지만 2100년에는 97%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또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매개충이 북상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농업 분야 역시 새로운 해충과 잡초 유입으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해양 온난화는 수산업에 직격탄을 안기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 주변 해역 수온은 1.44도 상승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고수온 피해로 최근 14년간 수산업 피해액은 3,472억 원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양식 해역 수온이 최대 5도 상승할 경우 찬물에서만 자라는 우럭과 같은 어종은 양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체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보호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반도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으며 늦기 전에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음을 다시 한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